대한민국이 KF-21 보라매 전투기의 RCS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. 이 전투기는 F-22 랩터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며 K방산의 위상을 드높였다. KF-21은 0.001mm 정밀도의 RCS 레이더 단면적 기술로 신기록을 세웠다. 중국산 방공 레이더는 KF-21을 탐지하지 못하며 동북아 안보 판도가 흔들렸다. 비밀리에 출격한 KF-21은 중국 군부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으며 화제를 낳았다. KF-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4.5세대 다목적 전투기이다. 스텔스 설계와 첨단 전자장비로 F-22 랩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. RCS 기술은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해 탐지를 차단한다. KF-21은 0.001mm 정밀도로 RCS를 구현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. 2024년 말 시험 비행에서 스텔스 성능이 완벽히 검증되었다고 군은 밝혔다. KF-21은 레이더 흡수 코팅과 기체 형상 최적화로 탐지 가능성을 낮췄다. 미국 F-35와 비교해도 KF-21의 RCS 성능은 동급 이상으로 평가된다. 이 기술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. KF-21의 RCS 기술은 0.001mm 단위의 초정밀 제조 공정을 통해 완성되었다.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협력해 첨단 레이더 흡수 재료를 개발했다. 2024년 10월 대전 KAI 공장에서 시험 결과가 공개되며 세계가 주목했다. KF-21은 모의 레이더 시험에서 기존 4세대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다. 군 관계자는 중국 J-22 RCS보다 10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. 이 정밀도는 전투기가 적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. KF-21의 RCS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비핵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. 국제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평가했다. 중국의 HQ-9와 S-400 방공 레이더는 KF-21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KF-21은 2025년 2월 비밀시험 비행에서 중국 레이더망을 완벽히 회피했다. 이 비행은 동해 상공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국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. KF-21의 스텔스 성능은 적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.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동북부 방공망이 KF-21 앞에서 무용지물이라 분석했다. KF-21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며 비행 경로를 은폐한다. 이 능력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. KF-21의 스텔스 성공은 동북아 안보 균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. 2025년 3월 KF-21이 동해 상공에서 비밀리에 출격하며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다. 중국은 출격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며 군사적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했다. KF-21은 중국 연안 200km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. 이 사건은 중국 군부에 KF-21은 탐지 불가능이라는 공포를 심었다.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과장된 기술이라며 반박했으나 설득력을 잃었다. KF-21의 비밀 출격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. 중국은 내부적으로 방공망 재정비와 대응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. 이 출격은 KF-21의 실전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. KF-21은 2022년 첫 비행 후 2026년부터 공군에 본격 배치될 예정이다. 2024년 말 기준 6대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2000회 이상 비행을 완료했다. KAI는 연간 20에서 30대 생산 계획으로 120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. KF-21은 F4와 F5를 대체하며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.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F414 엔진의 국산화로 생산 효율을 높였다. 총 사업비 8.1조 원은 K방산의 기술 독립성을 상징하는 투자였다. KF-21은 공대공 미사일, 미티어과 공대지 미사일, 토러스를 장착한다. 대량 생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. KF-21은 F-22 랩터의 스텔스 기술을 벤치마킹하며 독자적 혁신을 이루었다. F-22의 RCS는 약 0.000m 1호,
KF-21은 이에 근접한 0.0002m/2를 달성했다. KF-21은 F-22보다 경량화된 기체로 기동성과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. 그러나 F-22의 슈퍼크루즈, 초음속 순항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. KF-21은 AESA 레이더와 IRST, 적외선 탐지로 탐지 능력이 강화되었다. F-22와 달리 KF-21은 다목적 임무에 최적화된 4.5세대 전투기이다. 군사 전문가들은 KF-21은 비용 대비 성능이 F-22를 능가한다고 평가했다. KF-21은 F-22의 핵심 기술을 흡수하며 한국형 스텔스로 거듭났다. KF-21의 RCS 기술 성공은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. 폴란드 FA-50 수출 30억 달러에 이어 KF-21도 수출 가능성이 대두되었다. 인도네시아는 KF-21 공동개발 파트너로 1.3조 원을 투자했다. 필리핀과 태국은 KF-21 구매 의사를 밝히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. KF-21은 F-16과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비용 효율적 전투기로 주목받는다. KAI는 2030년까지 300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. KF-21의 수출은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다. 한국은 미국, 러시아, 중국 외에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 몇 안 되는 국가다. 중국은 KF-21의 스텔스 성능이 자국 안보의 위협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.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기술 과대 광고라며 비판을 이어갔다. 그러나 KF-21의 비밀 출격 후 중국은 방공망 취약성을 인정했다. 중국은 J-20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강화를 서두르며 대응에 나섰다. KF-21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동북아에서 부각되었다. 미국은 KF-21을 한미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강화했다. 중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 심화를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. KF-21의 성공은 동북아 안보 판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. 북한은 KF-21의 스텔스 성능 공개에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. 김여정은 남한의 전투기는 과장된 허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. 그러나 KF-21의 비밀 출격 소식에 북한은 공식 입장을 철회했다.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KF-21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했다. KF-21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. 이 전투기는 한국형 삼축체계 KMPR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. KF-21은 북한의 KN-23 미사일 대비 우월한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갖췄다. 대한민국은 KF-21로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. KF-21은 길이 16.9m, 날개폭 11.2m, 최대 이륙 중량 25.6TU로 설계되었다. GF414 엔진 2기를 장착해 최대 속도 마하 1.8을 자랑한다. AESA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. KF-21은 10개의 무장 탑재 포인트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.